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스박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부울경 우리 그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오태겸 회장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이어서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탈북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하였고 오늘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태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오태겸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깊어가는 10월이 참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안팎으로는 참 냉정하고 저는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새로운 또 전환이 생겨가지고 또 평화의 또 분위기에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저희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이어서 연속으로 제가 또 이 자리에 출연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저한테 많은 힘과 사랑과 또 자문을 해주신 보스박TV 대표님께 늘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늘 드리고 싶고 평생 제 가슴속에 간직해 가겠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다는 소리가 정말 실감이 납니다. 벌써 18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 이렇게 빨리 갔구나, 해놓은 일이 없이 참 멀리도 갔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2003년도에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게 가서 조사를 받고 또 나름대로 그 과정의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디뎌서 이 땅을 정말 국민의 일원에서 시작하게 되기까지는 참 상상도 못하는 이 아픔과 괴로움, 참 힘든 시기가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 뒤돌아보면 가장 힘든 것이 이 문화적 소통과 그 장벽이 정말 38선의 철조망과 분단의 장벽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북한은 이게 외래어를 거의 안 씁니다. 조선민족의 역사와 고유 단어와 고유 명칭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회 진출해서 적응하다 보니까 전부 다 외래어를 쓰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말뜻을 이해를 못했고 이것이 뭔고 긴가민가 했고 가는 곳마다 모든 영어적인 표현 서류상에는 다 가관수 이상은 이게 외래어를 표기하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상대한테 묻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이 얘기를 하면 또 상대가 제가 이 얘기하는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편적인 이게 점이가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문화를 적응한다는 게 참 어렵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아무것도 없고 물론 주어진 자본집을 정부에서 만들어졌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의 아픔도 없이 세상살이를 엮어간다는 게 정말 잔인하고 정말 아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푼을 벌려고 그 회사에 취직했는데 언어와 용어와 대화가 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일을 하면서 밤에는 밤이대로 일하고 낮에는 낮이대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으로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고통도 이게 참고 넘어가야 되나? 이런 참 아픈 이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퇴근해서는 뭐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한 달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이게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게 뭐 비용을 달라고 하거나 또 다양한 일은 뭐 일들이 자꾸 뭐 벌어지다 보거나 참 굉장히 이게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내가 참 이게 쉽지 않구나. 다시 고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가 한 몇 년은 후회한 후회도 해보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주위에서 또 힘과 용기를 주고 그래도 함께 만들어 가보자. 언젠가는 좋은 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 같이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아마 큰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기왕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직 그저 하나의 생각 가지고 있는 거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나도 저 국민들처럼 화려하고 또 이게 멋진 환경에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오 대표님께서 뭐 긴 시간, 18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압축해서 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민들이 정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다는 걸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또 2편이니까 우리 오 대표님께서 뭐 그때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내렸었으면은 다음에 어디 뭐 안기부 쪽으로 가셨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 안기부에서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았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사실은 물론 이 개개인이 들어오는 동기와 이게 스토리가 다 틀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혼자서 그때 당시에 이게 입국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아마 한국 사회에 아마 난리가 났죠. 뭐 오전에 10시 가까이 돼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두 손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북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안기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사람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완전히 정말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러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서로 간에 멍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를 데리고 가서 저기 인천공항에 그런 VIP들 여기 있는 거기 가서 잠시 요해를 하고 어떻게 왔으며 어째서 여기 와서 자수하게 됐으며 어떻게 들어온 동기가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이 인천공항에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서고 있느냐, 어느 나라 비행기, 어느 비행기를 타고 왔느냐. 그래서 그때 사실 저 비행기 탔습니다. 많은 이게 그 보안원들이 좀 나가자 해가지고 저를 호송을 해서 앞에 세우고 많은 사람 뒤를 따라가가지고 제가 가르쳤죠. 저 비행기가 태국에서 방콕에서부터 인천으로 들어온 비행기다. 그래서 어디에 타느냐?
그래서 제가 같이 또 다시 또 탑승을 해서 여기 어디 탑승했습니다. 그러면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으니까는 본인이 지금 우리한테 자수하기는 그때 하늘 상공에서 여권 신분증을 다 찢어서 화장실에다가 비행기에다 털어버렸다 하니까는 그 어느 비행기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것도 뒤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사들 뭐 이게 그 요원들 해가지고 그거 찍음에 동작을 시키고 하여튼 그 실물을 자기들이 그 하나하나 체크하느라고 상당히 이게 뭐 이슈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그 비행기를 전부 뭐 폭탄을 장치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비행기를 전부 다 이게 지뢰 탐지기라든 여러 가지 그 비행기를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역사적으로 뭐 과거에는 뭐 어떻게 해서 뭐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뭐 잠수함을 타고 오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관례적인 이게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대낮에 들어와서 혼자서 두 손을 들고 자수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고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신분증 아무것도 없이 빈손에 그나저나 맨손으로 어떻게 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들어와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풀리지도 않는 이게 굉장히 이게 미스터리를 지금 온 거지.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 전수검사를 다 마치고 다시 그 VIP들 거기 가가지고 되게 조사를 해서 당신이 몇 시에 태국에서 어떻게 비행기를 탔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다 조사를 해서 사실 이래서 태국에서 그냥 한국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간절히 좀 부탁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안에 사정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여권하고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비행기를 탄 도중에 그분들이 와서 여권하고 신분증을 다 회수해 가니까 그걸 왜 회수해 가느냐 이거는 가짜 여권으로 당신이 비행기 탑승하기 전까지만 인정할 수 있는 여권 신분증이지 이걸 가지고 한국에 나가면 당신은 무조건 간첩으로 몰리니까 이건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회수해 갔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살고 누구고 저는 신원은 몰라요. 그거는 뭐 내가 이게 거짓말을 쓰고 싶어서 거짓말을 쓰는 게 싫지. 다만 고 선생이 한국에 잘 정착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대가를 받으러 갈 것이니까는 세상이 넓고 좁다가 한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알고 지내십시오. 이 마지막 그분들이 하고 간 얘기예요. 참 이게 저로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오직 살아서 빨리 내가 안정적인 삶의 보금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앞섰지 그 뒤에 생각은 전혀 저는 예측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충분히 내가 뭐 진술한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보더만 누군가가 아마 연락을 했겠죠. 굉장히 검은 여기 승합차가 한 대가 착 오고 경찰들이 이게 여럿이 오고 아마 또 다른 승용차들이 따라왔던데 그래서 일단은 나가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압송을 해서 많은 사람들 뒤에 따라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순간에 불이 바짝바짝 할까나 저는 이게 뭐 제 나름대로 이게 뭐 이 공항에는 이게 이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입국에 들어온 사람마다 뭐 축포적인 어떤 뭐 이벤트를 해서 불이 바짝바짝하는 이런 아주 어리석게 착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기자들이 카메라 삿다를 누르고 비친 줄은 몰랐거든요. 수없이 그저 카메라를 삿다를 바짝바짝바짝 하다 눈이 부시리 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안기부 같은 데서 그 기자단 그 매스컴에다가 이야기를 다 했는가 보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 네.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왔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없이 그 착착착착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도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발광을 하지? 저는 참 이거 어려워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냥 이 사람들은 저걸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가면 됩니다. 해가지고 뒤에는 이게 호송하는 분들이 착착착하게 그래서 대기하고는 승합차다 검은 승용차다 탔댔는데 밖에서는 안에를 보일 수 없고 안에서는 밖에 보일 수 있지. 그래서 일단 타니까 저는 어디를 갑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어제는 이 사람은 이제는 뭐좀 간첩을 해가지고는 자기들의 목적지에 가서 신문 조사를 해야 되고 어제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일체 제가 질문하는 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승합차를 타고서 차가 움직였는데 그날따라 참 잊을 수 없는 게 안개가 굉장히 뽀얗게 깨가지고 공항에서부터 그 안기부 합동 수사본부까지 들어가는 길에 한치도 보이지 않아서 뽀얗게 그 진짜 꽉꽉 맥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승합차에 탁 타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역시 저희들에게 이북에서 배울 때 남조선 사회는 이게 미국의 식민지 사회에서 탱크 장갑차를 가지고 계속 서울에서 폭음을 울리고 전쟁터 같은 하얀 냄새를 풍기며 남조선 인민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렇게 무슨 짓을 하는 게 맞구나 이런 전쟁 같은 폐허 속에서 사는 게 맞구나. 이제는 나는 마지막 길 선택을 여기 와서 죽어야 되나 이렇게 사실 공포적인 절감에 빠졌어요. 밖에 내다보면 한치도 보이지도 않지. 안에는 뭐 앞에 두 분, 뒤에 두 분 있어도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을 한다는 것도 참 힘들구나.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사실 이렇게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이제 탈출을 도착하고도 바로 탈출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치 앞도 바깥은 보이진 않지. 안에는 뭐 침묵으로 뭐 나를 지켜보지. 이게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이게 사실 온기가 별로 안 좋게 느낌이 다가오더라고요.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오직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젊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날파람과 소위 아직도 그런 뭐 주먹이라든지 이런 조금 몸 동작을 굉장히 조금 했을 때니까는 30대에 왔으니까는 강이면 강, 절벽이면 절벽, 철경은 철도 탈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면 어떤 시점에 가면 내가 탈출을 뒤에서 제끼고 창문을 까고 몸을 던진다든가 하여튼 내 지금 구상을 이제 계산법을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과정에 어떤 한 구간을 싹 지나가면서 안개가 살짝 위에서 거품이 살짝 빠지면서 차차해 보는데 제가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서초 같아요. 서초구에 보니까 그때가 시간이 한 몇 시? 11시 됐죠. 낮에? 네. 서초에 보니까는 위에서부터 조금 부여 보이게 보이는 게 빨간 글자로 아파트의 꼭대기 이 편한 세상이라고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눈 부릅 뜨고 안개가 살살 꽂히면서 보니까는 저기 이 편한 세상이니까는 저기 뭐지? 하늘 높이 상공이 닿을도록 높은 건물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옆에 그 호성 의원들하고 물어봤죠. 혹시 선생님 이게 남조선이
맞는가, 서울이 맞는가, 이거는 맞다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전부 다 판잣집에서 살고 이게 총포탄에서 오글오글거리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저런 것이 보일까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 가는 도중에 보니까 오늘날의 63층 빌딩이 보이고 한강대교가 서서히 보이고 승용차가 왕래가 되고 왕복 4차로 2차로를 쭉 달리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이게 남조선이 아니다. 이게 다 유럽에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체 내가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냥 근데 일단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하 쪽으로 주차가 싹 들어가더만 이제 다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리시니까 들어갈까 뭐 그냥 여기서 잠시 생활하면 됩니다. 끝에 그래 그때 보니까 그 방에 보니까 저보다도 뭐 어떤 이 갈래를 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던데 그래서 이 얘기 제 얘기 나누니까 자기들도 저쪽에서 온 사람이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뭐 10명이 10명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조를 짜서 왔다.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 교회 선교사들이라 뭐 목사라든가 이런 자선단체에서 구원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들어왔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또 그 사람들도 묻고 어떻게 왔는가. 저는 사실 혼자서 이렇게 왔다니까 혼자서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왔다니까 와 대단한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 사람들 자체도 이제 걱정하더라고요. 혼자 생기면 누구 보증할 사람도 없고 나에 대한 신호는 누가 뭐 이 사람이 이국 사람이다 뭐 왔다는 거 증명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는 관계라고 예측 따라서 일단 뭐 방에 갈라놓고 그 다음에는 내 혼자서 옮겨가니까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들어갔다 나갔다 오라 가라 포상해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의 독감방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여기 조사를 나가고 들어가고 아마 한 달 넘게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예상대로 당신은 이때까지 들어온 케이스 중에 혼자서 대낮에 들어오는 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수사본부에서도 이게 정말 초점을 많이 켰어요. 상상도 못하죠. 누가 당신을 여기까지 보냈으면 왜 들어와서 자수했느냐. 이거는 하나의 지금 어떤 완전히 짜고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온 것 같다. 절대로 자기들은 봤을 때는 탈북에서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게 남조선을 이렇게 정말 구려서 온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야.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도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게 맡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가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어오고 어디 몽골이든 어디든 다른 타 국가들에서 거기 있다가 종교단체에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나라 영사관 대사관에다 의뢰해서 외교부에다 의뢰해서 1차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원은 보장했거든요. 뭐 저 같은 거는 뭐 혼자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것이 오랜 시간 가도 서로 간의 답을 안 내놓고 해결 방법이 없으면 감정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조사자 입장에서도 당신은 계속 거짓말을 썼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각오를 하고 해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된 방식은 제가 하는 얘기로 수십 번 얘기해도 받아 안 주고 수없이 제가 써내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다시 조선에 보내라. 이렇게 가지고 뭐 막상막하로 이제 가는 거죠. 마지막 코너까지.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예민한 부분도 많고 이게 사실 이게 국민들한테 뭐 다 이렇게 그 설명해 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감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런 조사가 저는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힘들고 일단 뭐 하나의 빛도 없이 그냥 그저 불빛에서 먹고 자고 화장실도 경찰이 해주고 할거나 밖에는 누구든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그저 뭐 사람 참 고독하더라고 시간에. 아, 그러면 그 안기부 그 조사하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계속 조사를 하고 계셨다는데 그것은 뭐 창밖에 뭐 보이는 없지. 뭐 지하실 같은데 이런 뭐 이 공간인데 일단은 여기서 잠자고 밥 먹고 조사할 때는 또 데리고 나가고 경찰들이 따라서 조사실에 가면 내 혼자 이 큰 방에 앉아 있으면 벽에서 이렇게 뭐 마이크에서 울려 나오는지 바로 앉아 쓰세요. 우리 시킨 대로 뭘 하세요. 이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이런 시스템이라. 이게 뭐 그때는 참 신기하지. 사람들인데 어디서 나한테 이게 지휘를 하지? 그래 또 쓰라면 쓰고 또 이렇게 가지다 놓으면 쓰라면 똑같은 걸 계속 쓰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집에 계속 거짓말 쓴다는 거야.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고? 그 이제 반복된 걸 자꾸 요구할 때는 그것을 혹시나 거짓말할 경우에는 틀린 그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걸 노리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오 회장님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 하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뭘 지금 캐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 뭐 밖에 햇빛도 볼 수가 없었네요. 없지. 일단은 이 조사를 끝나야 대만이 나가게 돼 있더라고. 제가 후에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뭐 진짜 이렇게 알짜 무식한 사람이다. 뭐 진짜 아무것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갈거나 이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자기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아무리 유능한 이 정탐가고 유능한 이 추의 심사관이라도 있을 수 없다는 저 사람 분명히 무엇을 깔고 있다. 저것을 분명히 찾아내야 되겠다. 매력을 정확하게 짚었지. 근데 완벽하게 내가 버티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는 2차 방법을 쓰는 거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이게 약간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래 하면 그 있는 동안에 식사는 뭐 어떤 식사를 하셨어요? 그날은 그 쟁반에다가 이렇게 뭐 밥이고 국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먹는 거는 이렇게 뭐 메뉴가 이렇게 뭐 반찬이 다양하게 배고프면 밥은 언제든지 더 먹어라 요청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 안에서 내가 그때 당시에도 아직 알 수 없는 게 이게 분명히 나는 여기에서 충분히 조사를 받고 나가면 내 개인적 그때 아주 소박 생각이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는 나를 이제는 마지막까지는 다 빼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때 이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나도 이제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 순간에 그거지 앉아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써라 뭐 해요 잠자요 뭐요 자꾸 방에서 외치는 그 순간에도 되게 이 돌팔구를 만들어서 되게 출구를 찾아야지 내 오직 이 생각. 왜냐면 이게 사람이 궁지에 빠지니까 오직 무조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다. 지금 뭐 도망을 치든지 이 출구전 전략적인 생각만 계속 몰두하게 되는 거지.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뭐 남들은 나 죽여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여기에서 뭐 죽으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빠져나가서 어떻게 이게 바깥을 내가 어떻게 몸을 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 자꾸 드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좋게 얘기했다 과학하게 얘기했다 하여튼 이게 뭐 땡겼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그 조사 기간이 뭐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조사를 받고 그 이후로는 또 그래서 조사가 이게 어떻게 돼서 마지막에 조사가 그래도 이게 마무리가 마무리를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신은 굴도 모른데 아무것도 없대 평범한 사람이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오를 대로 오른 거라. 뭐 인도주적으로 해도 계속 완강하게 나오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들어와서 책상을 빡 내리치네. 저래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건가. 진짜 이게 좀 밥을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없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꺼운 책을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는 우리 집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집안에 어떻게 이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대조하는데 이게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완전히 할 말이 없고 멍해졌어요. 이게 남조선 정보부가 이 정도로 정보 수집을 하는가?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 않느냐. 정말 정보력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여기까지 봤으니까는 자유국가에 봤을 거면 인도주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풀 꺾여서 수고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저희 집, 저희 가문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건 묻지 마십시오. 그거는 일체 그거는 우리가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대답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해줄 이유도 없고 국비사항을 우리는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는 성실하게 조사를 그래요. 이게 내가 너무나도 이게 믿기지 않고 너무나도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어찌겠습니까? 이렇게 가지는데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제일 높은 단계에 계신 분이가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참 힘들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입니다. 들어온 사람 중에 이렇게 대낮에 혼자서 일이 굽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환경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사실은 5손가락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중. 환경이라는 거는 그 우리 오 회장님 그 스펙을 네, 이야기하는 거죠. 배경이나 이런 걸.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는 곧 이제 신분을 이제 받으면 국가와 또 국민을 위해서 함께 또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다 끝내고 그때 참 고생했다고. 그 다음에 어느 날에 바깥으로 모시고 가는데 처음 불빛 속에서만 있던 사람이 처음 밖에 나오니까 빈혈이 와가지고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바깥 세상을 처음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막 진짜 휴식 동안 같은 게.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이게 이런 빛이 이런 환한 불빛에서만 있다가 이 자연의 빛을 못 보니까 막 그렇게 아마 반사적으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했다고 뭐 나름대로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양복도 사주고 하여튼 잘 챙겨주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 거기서 다 정리되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어느 날 버스 그리고 경찰 호위 오토바이 한 8대 이렇게
성차해가지고 아침에 간다더라고요.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는 교육소에 가면 교육을 받아야만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다 하고 참 그분들이 과거에 뭐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 이런 분들이 다 나와 같이 인사를 하고 건강하시라고 언젠가는 우리가 곧 찾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고 경기도의 교육소에 오니까는 그때 제가 하루 이틀 잠깐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자기들 또 며칠 있으면 또 이제는 사회에 나가는 시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네. 얼마나 긴 시간을 내가 이 사람들을 헤어졌거든요. 그래 내가 따져 보니까는 그렇게 긴 날짜가 걸렸더라고. 내가 난 참 혼자서 그냥 모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여기로 왔는가 하는 거지.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그게 뭐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조사기관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봤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교육소에 가서 보니까는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하게 온 사람들, 다양하게 환경과 고향과 루트가 다 틀리지만은 한 280명 정도가 되더라고. 교육소에 여성이고 남성이 총합해서 거기에서 여기서 이 8주 교육을 주는데 정부가 8주 교육을 마치면 우리가 원하는 집을 배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주거지를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8주 동안에는 이 사람들을 총괄 움직일 수 있는 총무를 뽑더라고요. 네. 같이 교육받는 분들. 네, 이 속에는 자기들끼리 누군가 리더를 뽑아서 이 사람이 모든 이게 기상, 지침, 모든 이게 일과 관리를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일정을 말하면 이게 대통령 선거와 똑같이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안에 수백 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혼자 들어왔지 아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완전 생 외톨이하고 똑같지.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결과전 여기에서 내가 이 총무로 당선돼가지고 제가 이게 280명을 8주 동안에 총무를 하셨네요. 총무를 했죠. 그때 아침 기상부터 교육부터 모든 일과 지침 하여튼 요소요소 그러니까 거의 이 통일부의 위탁 기관에서는 내한테 거의 권한을 60% 부임을 해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이 기수에 따라서 이 기수가 잘 되고 선구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좀 낙오 작업 해야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자 어찌 보면 그 잘 뽑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항상 이게 내가 그러지만 아마 이 타고난 이런 가진 배구는 어느 사회 가든 어떤 대물림 가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부터 이런 교육 체제 이런데 여기 와서도 또 이렇게 사람 관리를 하고 교육 주고 하면 세상에 다른 세상에 와서 또 이렇게 연좌제를 이어받을거나 때로는 부딪하고 때로는 이게 참 신기하네. 이것이 좋은지 때로는 이게 나쁜지 때로는 저도 긴가민가 할 때 있어요. 왜 물리는 사람은 계속 물려가고 그래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요즘 이야기하는 DNA 그 체제가 틀린 집단에서도 또 우리 오태겸 그 우리 회장님 부친이나 조부님께서도 북한에서 물론 체제는 틀리지만 리더의 역할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한국에 또 오셔가지고 또 이제 리더 역할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오태겸 회장님 말씀대로 타고난 그 DNA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우리 오태겸 회장님께서 그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또 어디 안기부의 어디 모처에서 또 조사를 받고
이제 하나원에까지 이제 이렇게 오시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2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원에서 우리 총무로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또 이 2달 교육 8주. 8주면 2달이네, 그죠? 네. 2달 교육 과정부터 또 그 이후의 어떤 일들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어떻게 보면은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오태김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태김 회장님 오늘 2부 방송을 마치면서 또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보스박 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방송에 초대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진심으로 항상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